2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1, 2라운드가 그렇게 구분되지 않고 같은 주제로 이어가기 때문에 2라운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지금 경찰 책임이나 지자체 책임 뭐 이런 것들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뭐 논쟁하고 있고 뭐 경찰 책임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논평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조금 차원을 달리한 문제를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는데 약간 정치권에서 지금 뭐 논쟁됐던 게 국가 애도 기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국가 애도 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일각에서의 불만. 뭐 예를 들면 축제가 취소되고 뭐 예고됐던 행사가 취소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인들이 준비했던 우리는 뭐가 되느냐 뭐 이런 불만들. 뭐 예를 들면 또 슬픔이라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표명할 수 있고 방식이 있는데 왜 국가에서 그걸 강요를 하느냐 혹은 안 슬플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어떤 주장들. 여기서 더 나가서 논란됐던 게 이 단어를 이제 특정 단어를 정부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서 참사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사고라고 용어를 쓰라. 이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이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희생자 혹은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이제 객관적인 단어. 그러니까 피해자라 그러면 이게 가해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사망자라는 용어를 쓰라. 해서 지금 합동 분양 써가면 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두고 왜 국가가 사람의 인식과 사람의 감정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자꾸 하느냐? 이게 과연 보수주의 정부가 맞느냐? 뭐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과하다. 이런 국가적 비극이 있는데 애도 기간 설정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걸 두고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둥, 뭐 다른 불만이나 문제 제기를 못하게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는 둥, 틀어막아지냐고 이런 걸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시각들. 즉 국가 애도 기간을 가지고 첨예하게 어떤 철학적인 좀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 2010년 3월 26일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죠. 이때 국가 애도 기간이 며칠이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요. 5일이었습니다. 지금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된 국가 애도 기간은 7일이죠. 사실 이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 애도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논쟁하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느 정도로 보여지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해는 되지만 굉장히 과했고 부적절한 전례를 만들었다. 국가 애도 기간 설정이? 국가 애도 기간 설정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여러 조치를 취했죠. 저는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굉장히 흠잡을 곳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실만큼은 굉장히 사실 사건 접수도 빠르게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회의 주체나 여러 가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국가 애도 기간을 결정했고 그다음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그 사망자들을 위한 그 지원 정책들도 내놓았죠. 그게 이제 국무총리와 이제 대통령 두 분 전부 다 정말 빠르게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해는 됩니다. 사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아마 보수정당은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대응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데에 대한 트라우마겠죠. 그리고 그거 이후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활동이나 이런 거에도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된 과한 대처가 발빠르게 나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죽음의 경중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아까 어떻게 보면 국가 애도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가볍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된 애도 기간을 언급한 이유도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국하신 분들에 대한 애도 기간도 5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사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운집돼 있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그 사망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애도 기간을 7일로 설정한 것 자체가 저희가 느끼기에는 과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장례비, 그다음에 뭐 향후 위로금 지급하겠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 어떤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가장 먼저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이제 이렇게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야당 측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투쟁 전선을 구축한 것들이 그 이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내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선례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이런 현상을 이제 반복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사고나 이런 안타까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나 이런 게 정말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이진 않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물론 저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합니다만 저는 절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그 국민 개개인에게 슬픔 또는 감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 자체를 애도로 만드는 것 자체 뭐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오히려 이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이 애도 기간이나 이런 게 이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실 분들도 분명하게 존재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사건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정말 우리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과는 다르게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조치는 매우 이제 과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건 부적절한 선례를 만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누군가의 죽음의 경중을 따진다는 거. 그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요. 이 차원의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이 죽어야 그때부터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설정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죽음 저는 이것조차도 너무 웃긴 게 경중을 따진다는 왜 수 자체로 그런 걸 따져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애도 기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슬픔을 강요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애도 기간 역시도 최소화가 돼야 되고 사망자 수나 아니면 뭐 사망자 한 명 한 명 사례에 얼마나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국가 차원에서 죽음의 경중을 따진다는 것 자체는 정말 위험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민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죽음의 경중 당연히 없죠. 모든 죽음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경중을 두고 계신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어떤 차원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들 뭐 어떤 군인이라든지 순직하신 분들의 그런 어떤 애도 기간을 표하는 것과 지금 여기 지금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거 그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두고 과연 구분할 수 있냐 사실은 그리고 제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인 위기를 겪었던 집단이다 보니 정말로 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애도 기간이라는 걸 선포를 하고요. 그러면서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애도해야죠. 그런데 애도를 할 때는 그러면 이분들이 어쩌다가 돌아가셨을까? 그 생각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고라고 표시가 돼 있고 사망자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언어를 그런 식으로 쓰라고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바탕 뒤져보면은 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희생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참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그 용어를 쓰게 했는가?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기 위해서 과도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다. 아, 그렇죠. 네, 너무 과하다. 자,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핀트를 조금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천안함 사건과 비교를 했죠. 국가에서 강제해가지고 어쨌거나 동원된 부분이 있느냐.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에 관한 부분인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어쨌거나 이태원 압사 사고 자체는 국가의 책임은 주장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서 애도 기간을 설정한 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국가에서 강제해가지고 끌려간 우리 장병들이 사망한 부분에서 분명히 국가의 책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애도 기간이 있을 때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부 조직은 통일성을 중시하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 조직에서 이번에 일제히 전국에다가 분향소를 차렸는데 그럼 분향소마다 이름이 다 다르면 그거는 정부 조직 자체의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더불어 가지고 그 희생자, 사망자 일반적으로 강수영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희생자는 어떤 경우에 써야 됩니까? 희생자는 사고도 희생자고요. 뭐 무슨 범죄 희생자도 희생자고
불의에 의한 사고도 희생자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생명을 잃은 사람이라는 단어라 가지고 그게 뭐 어떤 누가 책임이 있어서 희생이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저도 그것도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국립국어원에서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희생자라는 단어를 사고로 인해서 죽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단어로 추가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 역시도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사망자와 희생자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희생자라고 하면 분명하게 어떤 한쪽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측 아니면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측이 존재하는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 사고와 사망자라는 용어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 역시도 저는 굉장히 코미디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애도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감정을 강요하는 어떻게 보면 뭐 빅브라더 같은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 거고 그리고 국가 애도 기간이나 이런 걸 만약에 정부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저는 그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역시도 궁금한데 지금 민주당 각계 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이 내고 있는 그 발언들을 미루어 봤을 때 국가 애도 기간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 역시 물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조금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어쨌거나 제 개인적으로는 과했다고 보는 거고요. 뭐 세월호 사건 때 애도 기간 설정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안 됐었습니다.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가 있었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보상 문제도 좀 언급하셨는데요. 그 부분 저는 되게 예민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지금 수습도 되기 전에 보상 얘기를 먼저 꺼낸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소장님께서는 세월호 추모제나 그런 거 직접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거기에 계신 유가족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진상 규명이 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는 거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국가가 답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외부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뭔가 보상을 더 바래서 하는 행동으로 계속 왜곡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번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도 아직 수습되지도 않고 신원이 제대로 밝혀지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왜 국가가 보상 얘기를 먼저 꺼내나요? 자, 일단 굉장히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먼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언급했을 때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민주당 차원에서 투쟁 전선을 먼저 구축했던 게 보상 관련된 부분이었다. 어쨌거나 국가가 책임을 져라. 이거 민주당 주장이 맞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줘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진상규명과 관련된 내용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새로운 내용이 안 나오고 있죠.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선박 업체가 잘못을 크게 한 거고 해경의 대응이 늦었다 뿐이지 사실 정부에서 뭐 그때 떠돌던 음모론처럼 뭐 인신공양을 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었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또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저는 세월호 자체의 유가족분들이 먼저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언급한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관련된 보상은 정부에서 그런 메시지를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적으로 우리는 지금 피해를 보신 어떻게 그 사망자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그 정책도 지원해 드릴 준비가 됐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지금 보상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했다고 해서 수습이 뭐 조금 늦춰지거나 그런 부분의 맥락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조차도 과도한 대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번지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뭐 그런 달래기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근데 이게 진상 규명의 영역이냐 정쟁의 영역이냐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흘러가는 거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저는 전혀 진상규명의 영역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은 지금 언론들을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 그 신고가 뭉개졌다는 보도가 나온 즉시 언급을 했습니다. 경찰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 언급을 했고 실제로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진상규명이고요.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말하고 있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집무실을 옮김으로 인해서 뭐 참사가 발생했다. 이런 건 정쟁의 영역이죠. 그걸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참사에 대해서 전 참사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보시나요?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그 군인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거, 국가의 병역을 지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거. 그러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은 다른데 관리 그렇죠. 주체에 따른 문제인데 그렇죠. 군인들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거 죽었어요. 네. 압사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 참사로 인해서 대거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그럼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그럼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전 너무 궁금합니다.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 지금껏 압사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이게 저는 너무 아까 죽음의 경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지금까지 압사 사고는 10명을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뭐 사회적 참사, 국가에 대한 책임 이런 얘기가 없다가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국가의 책임이 된다고 한다면 이 국가의 책임지는 영역 자체가 국가가 개입했나 아니면 국가가 관리했나가 아니라 몇 명이 죽었나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굉장히 야만적으로 사람이 몇 명이 죽었고 사고의 규모 자체가 어땠나에서부터 국가의 책임을 언급해야 되는 거라면 저는 그 논쟁 자체,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국가가 나서서 지금 이 사태를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어서 국가도 어느 정도 책임 소재를 갖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저는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뭐 경찰청장이든 뭐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사과는 했지만 지금 정작 국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충분히 애도의 의사를 밝혔고 본인이 직접 주도해가지고 애도 기간까지 선포를 했죠. 민주당에서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행안부 장관은 이제 사과를 했고 뭐 어쨌든 이제 주무부처인 정부부처가 뭐 장관이 이제 물론 자기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긴 한데 사과를 한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이 영역에서는 선명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국가관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나 국가 만능주의적이라는 지금 그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에서만 이 사고에서도 국가의 책임이라면 그리고 아까 계속 비교해 주시는 게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관리 주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할로윈 파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최 측도 없었고 그걸 관리하는 인력 자체도 없었고 하지만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조금 움직여줄 수 있어야 되는 곳들이 경찰 조직이었는데 그 경찰 조직에서는 내부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음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걸맞는 책임은 분명히 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뭐 대통령, 국가라고 하면 뭐 대통령으로 대표될 수 있겠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해야 할 일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정확하게 보고요. 이게 적어도 막 지자체에서 그 행사를 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간다면 어쨌거나 작은 정부 우리 그 구에 대해서 위탁을 받은 작은 정부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수는 있겠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군중들이 운집한 상황에서 정말 예기치 못하게 야외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대규모 이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뭐 보상금이나 이런 문제도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이라는 맥락보다는 오히려 지금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그 유가족들과 이제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닝 타임이 다 돼갑니다만은 네. 이 우리가 책임을 논할 때는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 책임, 윤리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있고 책임이라는 게 나중에 사후에 처벌을 하고 뭐 돈을 뭐 손해배상을 물리고 이런 것도 이제 책임이지만 미연에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뭐 그걸 마땅히 그거 하라고 국가를 만들고 세금 내고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세금 뭐 하나 내겠어요 저희가 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뭐 국가 없이 무정부 상태로 사는 게 제일 자유롭고 행복한 길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시각의 위험성을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강성민 소장님은 자, 그런 시각에 일리 있는 주장일 수 있지만 그러면 어디까지 국가가 과연 개입하느냐 이 선을 긋다 보면 불합리한 지점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첨언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국가의 책임이 된다면 앞으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가 정말 많이 양보해서 지자체까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장의 사과 정도로 마무리가 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가 너무 조금 속상하게 느끼는 부분은 이 규모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
그게 아까 말했던 죽음의 경중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반응할 게 아니라 아까 정말 말했던 것처럼 국가의 책임 소재는 국가에서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하고 통제를 했나 그 맥락에서 파악을 해야지 절대 지금처럼 뭐 단순히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강도 사건이나 살인 사건으로 피해받는 피해자분들도 이 국가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냐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맥락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국가 차원, 특히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문제에서는 이 사건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저는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하다고 느낄 정도면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전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방송을 좀 황급하게 마무리해서 좀 죄송한데 하여튼 시간이 좀 지나서 이 토론 주제는 차주에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 이슈는 네.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이번 주에 더 커질 겁니다. 네. 왜냐하면 후속 보도와 이 경찰 내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계속 기자분들도 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주까지 이 이슈는 아마 더 커져 있고 다른 양상으로 번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다음 주에 2편으로 이 주제를 그대로 이어가서 이태원 참사 관련된 국가의 책임과 지자체의 책임, 정부의 책임 이 영역에서 한번 더 다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은 1부였고요. 네. 2부를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강수영이었고요.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